안녕하십니까. 2024 로봇산업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규남 대표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로봇신문은 올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로봇산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세미나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관 분야 대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로봇의 다양한 내용 소개를 통한 정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1차 세미나 시간에는 로봇산업 통계 및 로봇특허 동향을 주제로 방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임상덕 팀장님이 2023년 국제로봇연맹 IFR 통계로봇 글로벌 로봇산업 동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국제로봇연맹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작년도 글로벌 로봇산업 동향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 한 해 세계 로봇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글로벌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임상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로봇산업협회에 재직 중이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 및 로봇신문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월드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 기반하여 2023년 로봇산업 시장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기간 소개부터 24년 최신 글로벌 로보틱스 트렌드를 간단히 짚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는 IFR에서 24년 월드 로보틱스 보고서 발표 시 배포한 요약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유료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개된 발표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로봇연맹과 한국로봇산업협회 양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로봇연맹은 월드로보틱스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기관으로 IFR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약자입니다. IFR은 198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9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기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동안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월드로보틱스 보고서의 한국의 로봇 통계 데이터를 저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 개선을 위해서 IFR 측과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FR은 매년 하반기에 사업용 로봇과 서비스형 로봇 두 개의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조사 기준 연도는 발표 연도 대비 1년 이전 시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보고서의 기준 연도는 23년도입니다. IFR에서 정의하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의 정의는 ISO 국제표준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장에서 조립, 용접, 도장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관절 형태의 로봇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며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서빙 로봇 등 일상생활에서 보기 쉬운 로봇들은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해당 보고서를 구매하시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은 거의 없으실 듯 하여 해당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주요 40여 개국가의 산업용 로봇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과 로봇 밀도, 국가별 수출입 및 생산 데이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봇의 수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보고서는 서비스용 로봇 보고서와는 달리 주요 국가별 자세한 로봇 산업 현황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밀도라는 수치가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유명한 수치 중 하나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밀도로 유명합니다. 로봇 밀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조업 인구 1만 명당 운영 중인 로봇 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높은 제조업 강국으로 압도적인 로봇 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23년 기준 국가별 로봇 밀도 순위가 빠졌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12대로 2위인 싱가포르의 770대, 3위인 중국의 470대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빠른 상승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형 로봇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형 로봇의 경우에는 국가별 수치가 제공되진 않으며 글로벌 스케일의 전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 로봇의 판매 자료가 제공됩니다. 서비스형 로봇의 경우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하게 되는 로봇이 다양화지고 있는 영역으로 금년도 보고서의 경우 육상, 해상, 공중 등 이동 방식에 따른 분류도 추가되었으며 로봇 분류가 개정된 국제 표준을 적용하여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참고로 25년도부터는 의료 로봇 보고서가 별도로 발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 로봇 업체와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뷰는 주차 로봇, 재활 로봇, 실외 배송 로봇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업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 산업 로봇 설치 대수는 54만 1천 대로 조사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50만 대를 넘는 수치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운영 대수는 430만 대에 이르러 전년 대비 10%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로봇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10여 년간 로봇 설치 대수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투자가 위축된 2019년, 2020년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3년이 유일하게 특별한 변수 없이 연간 설치 대수가 감소한 시기로 중국의 내수 부진 및 고금리로 인한 투자 위축, 반도체, 전기차 등 로봇 수요 업종의 설비 투자 위축이 로봇 설치 대수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IFR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업종은 전년 대비 보합 수준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전기 전자 업종은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했으며 확인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로봇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별 산업용 로봇의 설치 대수를 보면 핸들링 공정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제조 공정의 대표적인 공정인 용접 공정은 최근 3년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종도 진공 환경에서 로봇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대표 공정으로 작년에는 설비 투자 위축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15개국의 산업 로봇 설치 대수를 비교해보면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혼자 온전히 전 세계 로봇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의 80%에 가까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설치 대수에서 인상적인 수치 중 하나는 전년 대비 59%가 증가한 인도입니다. 국내 제조 대기업의 경우에도 활발히 인도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IFR에서 보는 국가별 로봇 시장의 시각은 로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해당 국가에서 로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로봇 밀도를 이해하시면 되며 특정 국가가 로봇을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과 그 국가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의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 전 세계 1위의 로봇 시장으로 등극했지만 그동안에는 대부분 외산 로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지 않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서 단순히 보고서상에서 보여지는 로봇 설치 대수 개념과 더불어 해당 국가가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밀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에도 제조업 인구 1만 명당 로봇을 1012대를 사용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화가 진행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이지만 국가 규모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순위를 2위로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 순위는 20년 기준 9위, 21년, 22년 기준 5위에서 23년 기준 3위로 급격히 제조업의 로봇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국의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의 산업 로봇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중국의 전략산업인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등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에 자국산 로봇의 투입을 통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국의 사암 로봇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한국의 전략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 사암 로봇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1위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23년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국산 시장 점유율은 크게 개선되어 중국 내 사암 로봇 시장의 47%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제조 2025 계획 등 대대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및 자국산 로봇 도입 지원 정책 등에서 기인한 부분으로 단순히 로봇 완제품뿐만 아니라 로봇용 부품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로봇의 경우 중국 내 중국 현지 기업이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아직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은 검증된 바 없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향후 세계 시장 진출 시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로봇 설치 대수 측면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업종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암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 일본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9%나 감소, 최근 회복세를 다시 감소세로 이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설치 대수 측면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업종에서 소폭 감소,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의 장려와 설비 투자가 부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를 기점으로 구인난으로 인한 로봇 자동화 수요 증가로 2022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고금리의 영향으로 23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감소세가 많이 나타나서 23년까지 이어진 고금리의 영향이 자동차 업종의 설비 투자 위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암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의 수치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의 수치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1% 수준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설비 투자 감소가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자동차 업종의 경우 자동차 제휴사의 신규 전기차 제조 설비 투자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암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사암 로봇 시장에서 일본과 더불어 양강 국가로 내수 시장은 최근 10여 년간 일시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한 성장을 기록. 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2만 8천여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 증가와 기계 금속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도입 증가로 인해 꾸준한 로봇 설치 대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점유율은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72%를 기록,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이 17%, 다음으로 미주 지역이 1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암용 로봇 설치 대수는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은 23년 수치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IFL 전망한 글로벌 사암 로봇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23년 대비 보합세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4%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 내수 시장의 급격한 시장 성장으로 인해 가파른 시장 성장 전망을 예측했으나 중국 내수 시장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로봇 자동화의 시장 전망은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전망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큰 시장 볼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내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로봇 자동화 도입 비용 감소와 더불어 노동 인구 감소,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로봇 자동화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로봇 자동화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이라는 로봇은 인간 근로자와 사업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같이 사용 가능한 개념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일반 사업 로봇은 고속, 반복, 위험 작업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업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물리적인 공간 구분이 이루어져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조 현장에서는 인간 근로자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인간 근로자의 작업을 도와줄 로봇이 필요하여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 유명 로봇 기업들이 협동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봇 기업 대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로봇 업계에서는 협동 로봇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IFR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협동 로봇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하여 전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협동 로봇의 금액 규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수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할 경우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2조 원 이하의 시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여러 보고서상에서 전망한 협동 로봇 시장 규모 대비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협동 로봇은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으로 아직까지도 다양한 업종, 공정에서의 사용 사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에서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서비스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의 경우 2023년에 20만 5천 대의 로봇이 판매되어 전년 대비 3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의료 로봇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6,200대가 판매되었으며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물류 및 의료 분야에서 로봇 수요 증가로 분석되며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적 요구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로봇은 물류센터와 물류창고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병원 내 자동화된 물품 배송 시스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는 상당수 로봇이 가정용 청소 로봇으로 판매 대수 볼륨은 높은 편이지만 시장 성장세는 낮은 편입니다. IFR은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전문 청소, 의료 헬스케어, 물류 배송, 접객 등 5개 활용 분야에서 주로 전문 서비스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FR은 정확한 매출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서비스 로봇의 매출의 규모는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 서비스 로봇별 매출액을 발표한 시기의 보고서를 보면 물류 로봇과 의료 로봇 시장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로봇의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당분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로봇은 대당 판매가가 가장 높은 로봇 중 하나로 유명 글로벌 수출 로봇 기업의 로봇 판매가는 20억 가까이 되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국내에서도 미래컴퍼니, 고용 테크놀로지, 큐렉소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수술 로봇의 임상 및 국내외 인증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로봇의 경우에도 현재는 중국의 물류 로봇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국내 주요 물류 로봇 기업의 기술이 개선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과의 실증 등으로 인해 물류 로봇의 경쟁력도 확보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 진영법이 개정되어 로봇의 실외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실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기업의 사업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현재 국내에 100여 대 이상의 실외 이동 로봇이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객 분야는 호텔 배송, 서빙 로봇 등 다수의 국내 서비스 로봇 기업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서빙 로봇의 경우에는 시장 형성 초기 중국산 서빙 로봇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 등에서 서빙 로봇 사업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산 서빙 로봇 대비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가장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지만 최근 글로벌 농기계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농기계를 출시하는 등 해당 시장의 성장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농기계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농기계를 농가에서 테스트하고 있어 향후 사용화 진행 시 인력난과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내 농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전문 청소 로봇은 건물 관리를 위한 로봇으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가능해지면서 상품성이 강화되어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로봇 분야는 국내에서 제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없어서 앞으로 한동안 외산 청소 로봇이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서비스 로봇 활용 분야별 로봇 사업 체수 현황입니다. 국가별 수치보다는 활용 분야별로 기업 수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류, 배송 시장에서의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서비스 로봇 활용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로 국내에서도 많은 서비스 로봇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 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서비스 로봇별 기업 체수 보유 현황 자료입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6위 수준의 많은 서비스 로봇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 로봇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격한 성장 시 대기업의 로봇 사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의 분야별 구성도 특정 로봇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서비스 로봇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R에서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로보틱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로보틱스 트렌드 중 AI와 휴머노이드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R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로봇과 AI의 결합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더 쉬운 로봇의 활용과 더 다양하고 스마트한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본 로봇 중에 하나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옵티머스 봇의 경우 테슬라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긴 하지만 개발 발표 이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을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 조만간 사용화가 될 시 산업계에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표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기술의 총화라고 불리는 로봇으로 과거에는 일본이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이었으나 어느새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는 고출력 구동기,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제조 및 관리 기술, 물체를 잡는 센서 기술, 보행 기술 등 휴머노이드의 원천 기술은 기존 사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에 활용될 경우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낼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보가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등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팔로워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미래의 제조 현장에서
인간의 작업을 대체가 가능할 경우 해당 업체의 제조 경쟁력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로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필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만들고 실증하고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관계부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기에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로봇의 경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으나 새로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요소 기술, 예를 들면 전동화, 2차 전지, 센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첨단 제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서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유관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한국이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연락처 정보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